와, 나는 전기차가 진짜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완벽한 클래식카. 여기서 딱 이 모양 그대로 전동화 모델이 나오면은 와, 진짜 죽일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던 그런 모델들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게 딱 그대로 전동화돼서 딱 나오면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이거 진짜 클래식 느낌 그대로. 내부의 레이아웃도 약간 여기서 첨단 기능이 들어간, 야, 진짜. 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부스별로 다양한 주제 컨셉을 맞춰서 이 전시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 이 각각의 브랜드가 이 부스에서 담고 있는 재미난 그런 스토리들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설명을 듣지 않고 보셨을 때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었던 그런 재미난 브랜드 스토리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장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네시스 라이프스타일 인 유얼스 이라고 여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이번에 제네시스에서는 차량을 좀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그런 부스의 성격보다는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얼만큼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부스에 힘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뒤쪽에 들어와 보시면은 제네시스 부티크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제네시스 홈페이지, 부티크 홈페이지에서 제네시스의 다양한 물건, 물품, 굿즈, 그런 상품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진열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직접 여기서 구매도 가능하고요.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주는 그런 혜택도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지 않는 물건은 부티크에 직접적으로 QR코드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연결을 해 드리고 있고, 혹은 부티크에 판매될 예정 신상품, 그런 것들도 여기서 조금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테디베어가 보이죠. 제네시스에 쓰이는 프라임 나파 가죽, 고급스러운 그 나파 가죽의 짜투리, 남는 가죽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테디베어를 직접 손수 수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상품을 진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테디베어를 매일 한 분께, 그러니까 부티크 사은품을 산 한 분에게만 이 테디베어를 선물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짜투리 가죽을 가지고 테디베어 뿐만 아니라 이런 카드 지갑, 명함 지갑,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놓고 구매를 하고, 또 이곳에서는 직접 만져보고 체험을 할 수 있게 이런 공간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피아니스트와 협업을 통해서 앙코르 공연을 진행했던, 직접 헤드셋으로 그 현장의 사운드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피아니스트에 대한 소개와 CD, 음원까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제네시스와 협업을 통해서 국제영화제도 제네시스를 이용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인증하기 위한 그런 공간도 이렇게 멋지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님, 그리고 유이치 사카모토, 이자벨 리페르, 핸드 프린팅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커피와 와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네시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미쉐린 타이어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두 커피와 이 와인을 정기 구독을 해서 매일 집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간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이 제네시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즐길 수가 있도록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아웃도어 활동에도 제네시스가 로드트립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도 이곳 공간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또한 제네시스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제네시스가 후원하는 골프 대회를 개최를 해서 이 골프 선수들의 활동력도 제네시스가 직접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제네시스는 자동차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제는 골프, 공연, 아웃도어, 그리고 식음료의 문화까지 이 제네시스의 브랜드가 자동차를 만드는 브랜드를 넘어서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 속에까지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이번 모토쇼 부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 전기차라는 거는 자율주행이랑 많은 부분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차라는 거는 또 하나의 이동하는 공간으로, 단순히 타기 위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목적성이 많이 파생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제네시스는 삶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정말 나중에는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는 차에서 내려서 내가 라이프 활동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 곳곳에 제네시스의 브랜드가 같이 공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브랜드, 재미난 브랜드 스토리, 바로 오퍼짓 유나이티드 기아 부스입니다. 자,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이죠. 오퍼짓 유나이티드라는 게, 사실 보면은 이 오퍼짓 유나이티드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디자인 언어를 만들어낸 디자이너들도 이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100%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만큼의 굉장히 추상적인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기아의 이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제 관점에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지금 이곳은 오퍼짓 유나이티드가 추구하는 그런 상징적인 디자인 조형물들을 이렇게 총 4군데에 맞춰서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형들은 실제로 기아의 디자이너 분들이 직접 조형을 해서 제작을 한 조형물이고요. 이 조형물만 봐도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for 라이프라고 적혀 있는 이 작품 보면은 큐브 모양이에요. 이 큐브 모양에 빛이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오퍼짓 유나이티드의 핵심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것들의 융합입니다. 예를 들어 물과 기름, 굉장히 상반된 물질이죠. 하지만 이 물과 기름과 같이 상반돼서 절대 합쳐질 수 없을 만한 것들을 융합을 시키는 그런 디자인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의 것들을 하나로 합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큐브의 모양은 기술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모형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불빛들, 형상들, 그래픽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영혼적인 숨 쉬는 영혼을 담아 놓은 그런 형상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것과 사람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와 사람에 대한 이 숨, 영혼,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뭉쳐서 그런 것들을 융합을 시킨다 라는 것들의 어떤 상징적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딱 보면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큐브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큐브, 완전히 기술적인 부분이죠. 외계인의 그 기술 문명이 다 들어가 있는 그 큐브, 그리고 마블의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은 테서렉트라고 하는 이런 또 큐브가 또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그 안에 뭐 기술도 들어가 있지만 어떤 인피니티 스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기술력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여기도 두 번째 조형물이 있죠. 여기는 파워 투 프로그레스 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면 이렇게 이 왼쪽 부분은 겉포장 같은 거 없이 뾰족하게 원석 그대로 나와져 있고, 오른쪽으로 점점 갈수록 원석 위에 이런 코팅되어 있는 듯한 무언가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 파워 투 프로그레스는 이 EV6의 디자인 영감으로 제작된 그런 원초적인 원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V6의 이 모형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좀 EV6의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로 갈수록 원석 위로 이렇게 볼륨감이 굉장히 덧붙여지는, 그리고 마지막은 또 뾰족하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EV6 차량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약간 디자인적으로 영감이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스크린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뭔가 계속 빨려 들어가거나 빨려 나오거나
질주를 하거나 그런 식의 디자인들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EV6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의 그런 뭐 출력이나 토크감 이런 것들을 이런 영상과 조형물로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솔로 포 네이처 이런 것도 똑같죠. 오포짓 유나이티드가 상징하는 그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융합이 여기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는 자연적인 나무예요. 여기는 진짜 자연적인 나무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시작되다가 갑자기 기계적인 조형물로 바뀝니다. 기계적인 조형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조형물의 형상을 보면은 K8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불빛들, 그런 불빛들을 여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어떤 인위적인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큰 가지를 이룰 때 이런 융합의 결정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오포짓 유나이티드가 지향하는 목표성이 어딘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조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간도 굉장히 특이한 공간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저기 중앙에 가운데 사람이 서게 되면은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아이맥스 영화관에 있는 듯한 빨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주는 메시지는, 사람은 이런 몰입도가 있는 공간에 빠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굉장히 경직되면서 긴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서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긴장과 평온함은 상반되는 영역이죠.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가 있지? 이 상반되는 느낌을 이곳에서 그대로 느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감이 있는, 빨려드는 듯한 영상 속에 있을 때 조금 긴장이 되긴 하지만 있다 보면은 굉장히 몸이 또 반대적으로 릴렉스 되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놨다고 합니다. 오포짓 유나이티드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조형물이죠. 마지막으로는 여기 구가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구가 하나의 동그라미로 보이는데 옆으로 살짝 하면은 이 구는 반반씩 나눠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는 위치에 따라서 하나의 전체 구, 하나의 동일한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보는 각도를 달리했을 때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가 연출이 되는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오포짓 유나이티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상반되는 것들의 융합, 이런 것들이 디자인 언어의 핵심인데,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디자인도 어느 각도에서 보면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융화된, 완성된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느 각도에서 신호를 달리하면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을 어떻게 여기다 붙여 놓았을까 하는 그런 디자인의 철학을 이런 조형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오포짓 유나이티드에 대한 디자인 언어를 완벽하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기아에서 출시되는 차량들을 보면 오포짓 유나이티드의 디자인이 어느 곳에 적절히 들어갔는지 차량을 보는 재미도 분명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아 부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자동차 브랜드에서 만든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추상적인 디자인의 언어를 직접 고객분들에게 체험을 시켜줌으로써 이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차량을 볼 때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일반 대중들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이 오포짓 유나이티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부분 굉장히 약간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기아차의 디자인들을 볼 때 어떠한 부분들이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찾아 나가고, 실제 그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이거는 보는 개개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만들어가면서 차량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재미가 확실히 생길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직접 이 차에 관심이 있고 이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의 언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면 훨씬 더 좋은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터쇼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다음에 뭐 EV 트렌드 코리아나 뭐 자동차 모터쇼나 이런 전시장을 가셨을 때 이런 재미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요소들을 잘 찾아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도날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와, i7. 와, 저 모니터 저기 앉아서 와, 진짜 그냥 영화 한번 그냥 팝콘 하나 먹으면서 때리면 그냥 쳐 죽이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에 불 들어오는 거 법적으로 다 해결됐다고 하죠. 존재감 끝날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니까 존재감 미쳤습니다.